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모수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오늘 오후부터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당긴 무역전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했던 만큼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강보합권을 유지해줬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지만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미국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무역전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양국의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해지는 만큼 해결 조짐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현 갈등 구도를 확산해 글로벌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의도와 이유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양국 수출 비중 모두에서 미국보다 2배나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상당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분쟁과 타협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무역 대립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최근 메르케도게 총리는 미 EU 간 무역 대립을 끝내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그린의 주 독일 미 대사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는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국내 주식시장 반응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실행 여부 추가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주식 분할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세 부과 이슈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 반등세 보였습니다. 이내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89포인트 오른 2261.44에 장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세계 1, 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이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전장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낸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장 동안 전거래일보다 1.74% 하락한 45,150원에 거래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것이지만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낸 전분기보다는 5.4% 줄어든 수준입니다. 특히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큰 낙폭 보이다 오늘 점차 낙폭 줄여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내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795.23에 개장했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에 12시까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제2제강이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제2제강은 전거래일보다 22.12포인트 오른 2,760원에 거래됐는데요. 장중한 때 상한가인 2,935원까지 올랐습니다. 제2제강은 최대주주인 최준석 씨 등이 185억 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특징주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5일 정상회담을 간 이후 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관세 재논의를 위해 EU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미국산 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에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기아차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1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4% 줄어든 3,494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기아차는 지난 2분기에 판매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기아차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5% 상승하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350원 올랐고요. 31,0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주가가 지난달 28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 외국계 창구들을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덕분인데요.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이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맥스, 한국콜마, 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주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코스맥스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중국 중산층 소비력 확대와 또 중장기 글로벌 성장성 덕분에 강세가 전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빠진 주가는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코스맥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5% 상승했습니다. 10,000원 올랐고요. 15만 6천 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대 18억 달러 규모의 LNG선 발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5%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KB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이후 그리스 선사인 캐피탈가스가 현대중공업에 LNG선 10척에 대한 발주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KF투자증권연구원은 LNG선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일축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최소 7억 2천만 달러, 최대 18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1기를 수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계약이라며 예상대로 해양 플랜트 없이도 연간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현대중공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4%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주당 4,000원 올랐고요. 10만 5,5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실효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목적은 중증도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TGC를 투여했을 때 치료제로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1차 목적은 무릎 기능성 개선과 통증 완화에 대한 임상시험이고 2차 목적은 무릎의 구조적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임상시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77%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당 300원 빠졌고요. 38,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SV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인베스트먼트가 코스닥 상장 첫날 10%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된 이 SB 인베스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1,200원 내린 7,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SB 인베스트먼트는 9,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 9,890원까지 상승한 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는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투자로 27배 이상의 수익을 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벤처 캐피탈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B 인베스트먼트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4.22% 빠지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당 1,280원 내렸고요. 7,7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개발 기업 내추럴 엔도텍이 피부 침투 약물 전달용 화장품 오버나잇 마이크로 패치를 중국에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에 오늘 6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이날 오버나잇 마이크로 패치 제품 공급을 위한 기본 계약을 중국 기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부속 합의를 통해 약정된 공급 수량은 연 2천만 배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9% 상승하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4,200원 올랐고요. 26,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 보였습니다.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2270선 돌파하나 했더니 이내 하락 전환에 2400선까지 찍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구간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1.12% 상승했습니다. 2281.7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 출발했는데 장 초반 하락 전환에 큰 낙폭 보여주다가 낙폭 줄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대비 1.96% 상승했습니다. 809.5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하락폭 큰 업종들보다 상승폭 높은 업종들이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4.1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림산업이 3.16% 상승했습니다. 2,300원 올랐고요. 7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이 4.52% 상승했습니다. 2,400원 올랐고요. 5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영건설입니다. 8.73% 상승했습니다. 1,100원 올랐고요. 1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엥겔라 독일 총리가 오늘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영향받아 운수장비 업종도 오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태원물산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4% 상승했고요. 3,9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국실업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98% 상승했습니다. 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합니다. 6.25% 상승했습니다. 2,400원 올랐고요. 4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8% 상승했습니다. 3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이 4%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원 상승했고요. 1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은행입니다. 2.59%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은행입니다. 1.97% 상승했습니다. 110원 올랐고요.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폭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가 보이고 있고요. 0.75%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인데요. 2.58% 떨어졌습니다. 1,600원 하락했고요. 6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부진한 실적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4% 떨어졌습니다. 800원 하락했고요. 4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 하락했습니다. 400원 떨어졌고요. 8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IT 부품 업종들이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8% 떨어졌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종 내 주요 종목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덴티움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 떨어졌고요. 1,900원 하락했습니다. 9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늘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폭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부품 업종 5.3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는 달리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호전자가 6.97% 상승했습니다. 70원 올랐고요. 1,0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렌텍입니다. 5.5%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2,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3%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제일제강이 9.73% 상승했습니다. 220원 올랐고요. 2,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일신동입니다. 6.09%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원 상승했고요. 3,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송 서비스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6%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GS 홈쇼핑과 CJ 옷쇼핑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7.58% 상승했고요. 18만 8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옷쇼핑, CJ E&M과 합병 소식이 있었죠. 3.32% 상승했습니다. 28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낙폭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0.68%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3.57% 하락했습니다. 17,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M이 1.19% 하락했고요. 9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락문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덱스터가 5.15% 하락했습니다.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타지온데요. 4% 떨어졌습니다. 64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내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1,158억 원 그리고 2,207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은 계속 팔자세 이어가다 어제에 이어 오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3,100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이 82억 원 저가 매도에 나선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603억 원 물량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675억 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1,453계약 그리고 2,178계약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1,752계약 물량들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참 엔지니어링은 최대 주주인 참저축은행이 장내 매수를 통해 3만 주를 매입했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참저축은행의 참 엔지니어링 보유 주식은 148만 주에서 152만 주로 증가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오롱 티슈진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식품의약청 실효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측은 환자 모집, 투여 등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서의 유효성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논문, 학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양 보겠습니다. 동양은 서원일 외 4명이 대법원에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 재항고가 기각 결정됐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안타증권에 대한 소송 불허가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며 동양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항고인들은 원심 결정 중 동양 부분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재항고장이나 재항고 이유서에 그에 관한 재항고 이유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매트릭스 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는 보통주 한 주당 0.5주를 배당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510만 주가 새로 발행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4일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참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75% 상승했습니다. 주당 60원 오른 1,66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0.77%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주당 300원 빠졌고요. 38,6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양 보겠습니다. 2.41% 상승했습니다. 주당 45원 오른 1,91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매트릭스 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 전일 대비 16.64% 상승하며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900원 올랐고요. 6,31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상지카일룸은 파인만 크라센 교육과 송파구 삼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9억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29.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는 척추관 삽입용 케이지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안타증권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허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송 신청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허가 요건 등을 갖췄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제약 보겠습니다. 이현제약은 투자 수익을 위해 바이로메드 주식 56만 주를 1,100억 원에 양도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상지카일룸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97% 상승했습니다. 주당 20원 올랐고요. 2,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고바이오입니다. 5.05% 하락했습니다. 주당 33원 빠진 62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안타증권 보겠습니다. 2.15% 상승했고요. 주당 75원 오른 3,56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제약 보겠습니다. 1.29% 상승했습니다. 250원 오른 19,7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오일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3% 상승했고요. 3,000원 올랐습니다. 10만 5,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온 시스템입니다. 1.4%, 2.44%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현 종목입니다. 5.3% 상승했습니다. 255원 올랐고요. 5,07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6.53% 상승했습니다. 9,500원 올랐고요. 15만 5천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DB손해보험입니다. 3% 상승했습니다. 1,800원 올랐고요. 6만 1,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해상입니다. 3.8% 상승했습니다. 1,350원 올랐고요. 36,8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생명입니다. 6.81% 상승했습니다. 370원 올랐고요. 5,8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FT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39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톡텍입니다. 5.88% 상승했습니다. 1,400원 올랐고요. 25,2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두투어입니다. 4.51% 상승했습니다. 1,150원 올랐고요. 26,6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K사인입니다. 3.23% 올랐습니다. 1,44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광밴드입니다. 3.95% 올랐습니다. 450원 상승했고요. 11,8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성데이터테크입니다. 4,2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오늘 주식시장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강행 진행됐죠. 이에 따른 시장 전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몬태나주 연설을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하는 즉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5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독립기념일로 하루 쉰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은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 불안은 짧게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길게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경우 무역 갈등은 시장에 계속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무역 갈등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이젠 시장이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는데요. 5일 발표된 6월 미 ISM 비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59.1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58.3을 상회하며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미 FOMC 의사록에서는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매파 기조를 띈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역 분쟁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 부담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무역 전쟁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 부담이 대개하기 때문에 중국과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은 하반기 증시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68% 상승하며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15.32포인트 올랐고요. 2272.87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1.87% 상승했습니다. 14.84포인트 오른 808.8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첫날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 기준으로 발효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 보이다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있습니다. 1,035억 원 그리고 3,820억 원 강한 매도세 보였고요. 기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591억 원 물량들 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는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182억 원 그리고 658억 원 동반 매도한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이 홀로 834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2,180계약, 외국인이 895계약, 물량들 팔며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이 1,223계약 홀로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한 만큼 상승한 업종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이 3.88%로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가 2.7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기계가 2.7% 상승했고요. 은행이 2.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준 코스피인 만큼 하락률 높은 업종은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33%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 등 IT 부품 업종들의 영향으로 오늘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의료정밀입니다. 0.34%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좋은 상승폭,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IT 부품이 5.39% 상승했고요. 금속이 3.65%, 방송 서비스가 3.1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IT 하드웨어가 2.85%, 비금속이 2.8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폭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가 0.6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제조가 0.45% 떨어졌고요. 오락문화가 0.28%, 컴퓨터 서비스가 0.11%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폭 가장 큰 종목은 샘표입니다. 25.68%의 강세 보여줬고요. 주당 7,600원 올랐습니다. 37,2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에이블 CNC 보겠습니다. 13.10% 상승했습니다. 주당 1,900원 올랐고요. 16,4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화전기 보겠습니다. 삼화전기 10.94% 상승했습니다. 주당 4,200원 올랐고요. 42,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원 보겠습니다. 10.91% 상승했습니다. 1,200원 오른 12,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성기업입니다. 10.29% 상승했습니다. 네, 주당 720원 올랐고요. 7,72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성홀딩스 보겠습니다. 9.31% 상승했습니다. 510원 오른 5,99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태영건설은 9.13% 상승했습니다. 1,150원 올랐고요. 13,7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STX입니다. STX 얼마 전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19.85%의 낙폭 보여줬습니다. 주당 6,650원 빠졌고요. 26,85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조해표입니다. 사조해표 17.58% 하락했습니다. 주당 3,050원 떨어진 13,4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TX 엔진입니다. 11.33% 하락했습니다. 주당 1,450원 빠졌고요. 11,350원에 장을 종료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3일제약 보겠습니다. 6.14% 하락했고요. 주당 1,800원 떨어졌습니다. 27,5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스코비입니다. 5.83% 하락했습니다. 주당 520원 떨어진 8,400원에 거래 종료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폭 가장 큰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개의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리아 FT입니다. 550원 올랐고요. 2,390원에 상한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노스입니다. 나노스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주당 1,440원 올랐고요. 6,270원에 장을 종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미콘라이트입니다. 485원 오른 2,11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제낙스 보겠습니다. 2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3,200원 올랐습니다. 23.36% 오른 16,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성옵틱스 보겠습니다. 22.15% 상승하며 강세 보여줬는데요. 515원 올랐고요. 2,84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NC트론입니다. 16.25% 하락했고요. 131원 떨어진 67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SB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14.78% 하락했습니다. 주당 1,330원 떨어졌고요. 7,670원에 거래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메가스터디 보겠습니다. 14.57% 하락했습니다. 주당 2,900원 떨어졌고요. 17,0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우수 AMS 보겠습니다. 2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1.39% 하락했습니다. 주당 730원 빠졌고요. 5,68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신택입니다. 정리 매매 기간이 있고요.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0.94% 하락했고요. 주당 7원 빠진 57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은행 2부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